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3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닌데요. 시장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제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여기서 들어가면 늦은 것 아니냐. 그런데 시장은 그 걱정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9천을 넘었고 다시 9,300선까지 두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37만 원 돌파가 단순한 신고가인지 아니면 한국 반도체를 보는 평가 자체가 바뀌는 신호인지 바로 알아가 볼게요. 자, 요즘 삼성전자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요즘 마음이 매우 복잡하실 겁니다. 오르면 더 갈 것 같고 조금 쉬어가면 꼭 고점에 산 것 같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하나 고민되고 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감정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말은 불황하다고 하는데 시장의 돈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가 37만 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가격만 보면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도 있죠.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가 9천을 넘고 다시 9,300선까지 두드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을 설명하려면 삼성전자를 빼고 말하기 어렵고 삼성전자를 설명하려면 반도체 산업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정확히 뭘까? 단순히 분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적 기대 때문일까요? 답은 하나로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만 봐도 어느 정도 방향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 고성능 메모리, 첨단 패키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보는 기준 자체가 넓어졌습니다. 이번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공지능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장비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늘어나면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메모리가 필요해집니다. 메모리가 필요해지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연결이 보이기 시작하면 왜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 기술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국 반도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흐름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8.7%, 샌디스크가 11.54% 강하게 오르자 한국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주가는 한국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 한국 반도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과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함께 움직이면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상승도 국내 호재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 결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잠깐 짚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280만원 선을 넘었고 장중 한때 285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전체를 다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의 답을 찾을 때 삼성전자는 늘 가장 앞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37만원을 넘었다고 무조건 더 간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끝났다고 보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에요. 지금은 한쪽으로 확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시장에는 늘 두 가지 돈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지는 돈, 다른 하나는 몇 달 뒤, 길게는 몇 년 뒤를 보고 들어오는 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두 번째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매수했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계속 사는지입니다.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는지, 기관이 따라붙는지, 개인 자금이 무리하게 쏠리는지, 여기서 시장의 체력이 드러납니다. 이번 코스피 9,300 접근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지수가 높아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지수를 끌고 갔느냐예요. 이번에도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핵심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을 보는 외국인의 시선이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안에서는 양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고 봐야 합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모든 종목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무섭고 덜 오른 종목은 싸 보이는 것. 하지만 시장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돈이 가는 곳에 이유가 있고 지금 그 이유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쪽에 모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7만 원을 넘긴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일까요? 주가가 오른 것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기준 없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오르면 따라가고 빠지면 무서워서 던지는 식으로 움직이면 어떤 시장에서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메모리 수요, 외국인 자금, 그리고 다음 실적. 첫 번째는 메모리 수요입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수요가 늘어난다고 모든 실적이 곧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버티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격이 버티면 실적 기대도 같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권에 올라온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매도가 나왔을 때 시장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받아내는 힘이 있는지예요. 이번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건 바로 그 체력입니다.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영합니다. 다만 결국 실적이 따라와야 해요. 기대만으로 오래 버티는 시장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평가를 지키려면 앞으로 나올 실적에서 반도체 회복이 숫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메모리와 인공지능 서버 관련 수요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관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시장의 해석은 또 한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늦은 걸까요? 이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모두에게 같은 답이 아니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분과 새로 들어가려는 분의 기준은 다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어디까지 기다릴지 정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어떤 가격에서 나눠서 접근할지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결정하지 않는 일이에요. 특히 이렇게 빠르게 오른 뒤에는 분할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회사라고 해서 아무 가격에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끝났다는 뜻도 아니에요. 시장은 늘 그 사이 어딘가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37만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가격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그 이유가 살아있다면 조정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빠르게 오른 시장일수록 흔들림도 커집니다. 코스피가 9,000을 넘고 9,300선까지 두드렸다는 건 강한 시장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과열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조정 자체가 아닙니다. 조정 이후에도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요. 그걸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 더 크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방향이 맞아도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많이 오를 시장에서는 더 위험해요.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한번 크게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한 순간에 무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도 살아있고 인공지능 투자도 이어지고 있어요. 외국인 자금도 한국 대형주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오른 만큼 쉬어가는 구간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낙관도 무조건 비관도 아닌 시기입니다. 확인하면서 가야 하는 시기예요. 앞으로 가장 먼저 봐야 할 신호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한국 반도체에도 긍정적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쉬어가면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시장은 글로벌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흐름은 늘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건 삼성전자 자체의 실적 기대입니다. 시장은 이미 앞으로를 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기대가 맞으려면 결국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고성능 메모리 경쟁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보여주는지가 핵심이에요. 주가가 오른 뒤에는 시장의 눈높이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눈높이를 맞추는지가 다음 관문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자금이에요. 외국인이 하루 팔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하루 샀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 아니면 계속 줄이는지 봐야 해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외국인이 조정 때 다시 들어온다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다음 구간을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조금만 더 갈 것 같고 동시에 여기서 꺾일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유 중이라면 무엇이 깨질 때 생각을 바꿀지 정해야 해요. 새로 보려는 분이라면 어디서 나눠서 볼지 정해야 합니다. 기준 없는 투자는 상승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37만원 돌파는 분명 큰 사건입니다. 다만 이 숫자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이 가격을 만든 배경입니다. 인공지능 서버 수요, 메모리 가격 회복 기대, 외국인 자금, 한국 시장 재평가, 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네 가지가 유지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약해지면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여러 조건이 계속 살아있다면 조정은 끝이 아니라 쉬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주식은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가격만 보면 무섭지만 이유를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보다 이유를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늘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돈은 조용히 움직이고 모두가 확신할 때는 오히려 위험이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도 사람들의 말보다 시장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주가는 이미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시장이 왜 여기까지 올렸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봐야 할 것도 더 분명해져요. 결국 삼성전자의 다음 구간은 세 가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미국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강한지. 둘째, 삼성전자 실적 기대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셋째, 외국인 자금이 조정 구간에서도 다시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계속 중심에 놓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씩 흔들리면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인이 필요한 시기예요. 삼성전자 37만원은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오른 만큼 짧은 흔들림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더 차분해야 합니다. 주식은 많이 맞히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 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삼성전자는 다시 한국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코스피 9300선 돌파도 결국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더 오르느냐 끝났느냐를 단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올랐는지 그 이유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흐름, 삼성전자 실적 기대, 외국인 자금 방향을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